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또 지하주차장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죠. 제가 왜 지하주차장에 또 나와있냐? 바로 여기 보이시던 유치원 버스를 리뷰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네, 바로 여기 옆에 있는 GV70을 또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GV70의 출시도 나왔고 차량의 정확한 스펙 같은 것도 거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과 버무려서 지난번에 깡통 모델 리뷰해드린 것과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빠진 모델로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있는 걸 본 지는 벌써 두 번째네요. 네, 스포츠 패키지를 본 건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번에 노말 모델이 낫다고 칭찬했었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보니까 아무리 과해도 스포츠가 낫겠다 싶어요. 이게 볼 때마다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GV70을 구입하실 때는 꼭 노말과 스포츠 버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보시고 구입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GV70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점잖은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GV80이나 G80, G90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중후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젊은 티를 내고 싶으신 분들, G70, GV70 이렇게 두 가지 차량처럼 약간 젊은 티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7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터무니없이 비싸죠. 그렇게까지 비싸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GV70의 스포츠 패키지는 가격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 패키지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 에어 인테이크죠. 이 에어 인테이크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막혀있어요. 여기는 다 막혀있고 여기만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끝쪽만 뚫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성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버전 역시도 조그만한 구멍에서 조금만 뚫려 있었는데 이번 GV70 역시도 넓은 구멍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게 뚫려 있어서 저거는 어떤 눈속임적인 효과가 좀 더 강하고요. 진짜 공력 성능이 향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버전이 아니라 스포츠 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 훨씬 더 멋있긴 합니다. 일단 또 멋있는 부분은 옆에 범퍼가 하이그로시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범퍼를 보시면 반짝반짝반짝 하죠. 여기가 지금 돌빵이 튀겨 있지 않아서 이게 돌빵이 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반짝반짝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면부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위쪽 그릴이랑 이 아래쪽에 있는 하이그로시가 잘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GV70은 스포츠 버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기존 노말 모델이 약간 2% 아쉬운 디자인이었다면 이 스포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완성체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상당히 이게 왜 멋있지? 노말 모델에서 제가 GV70은 볼 때마다 좀 다르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노말 모델과 스포츠 버전의 차이였습니다. 그냥 GV70은 스포츠 버전은 볼 때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노말 모델을 한 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었고 스포츠 버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 볼 때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져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붙지 않죠. 번호판은 여기 위에 붙습니다. 번호판이 저기 붙는 게 사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제네시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오각 그릴에 맥을 끊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장착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릴 위에 장착되는데 그거는 번호판이 너무 높게 장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 레이더도 살짝 간섭되는 것 같고 그릴도 살짝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저기 장착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 단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거슬리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멀어지면 거슬리지 않죠? 투톤이라서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여기 위에는 공장 가도색이에요. 이거는 어떤 양산 컬러가 아닙니다. 밑에는 약간 골드코스트 색상이죠. 이 두 가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투톤은 원래 양산 컬러가 아니죠. 위에가 철판이고 철이라고 하면 알루미늄, 주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위에가 철판이고 아래쪽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톤 차이가 나는 건데요. 투톤이라서 좀 많이 거슬리는 거지 투톤이 아니라면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저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게 단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거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릴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단차가 일정하게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들려서 그런지 여기 단차가 벌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단차가 희한하게 막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거슬린다면 여기 단차가 거슬리지 않을까. 이쪽 단차는 별로 안 거슬리는데 요쪽 헤드램프 위쪽 단차가 좀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북미형이라서 이렇게 사이드 마커도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이드 마커는 국내와 유럽에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북미형에서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주차 보조를 위한 센서가 이렇게 측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벽과 차와 사이의 간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게 있어야지 주차 보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도 클레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클레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체색과 같이 해놨기 때문에 클래딩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실제로 클래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징그러운 휠이죠. 전 적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적응됐어요. 요즘은 뇌이징이라 그러죠. 저는 뇌이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휠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 같고요. 타이어는 21인치입니다. 25540의 R21인치예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타이어에 파일럿 스포츠 4 SUV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PS4 SUV가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해드린 차에도 PS4 SUV가 들어있었는데 네, 이번 차량에도 PS4 SUV가 들어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포츠 버전이라면 이쪽 크롬의 광도 약간 줄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포츠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검정색 크롬이 아니라 그냥 반광 크롬으로만 해두었습니다. 제네시스의 특징적인 색깔인 약간 금빛, 약간 브론즈빛 이런 걸로 해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은색 빛으로 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고 진짜 잘 보여요. 저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것도 그냥 보입니다. 정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SUV인데 자연스럽게 천장을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GV70 유일할 것 같습니다. 해치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쿠페도 아닌 것 같고 SUV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중간에서 예쁜 걸 잘 찾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애매한 라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분들이 보기엔 애매해 보이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야 중간에서 딱 실용적인 부분과 스타일리시한 부분 딱 둘 다 잘 살렸는데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점에 따라서 이 차량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GV70 로고는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써 있는 거죠. 제네시스 레터링을 좀 더 강조하고 GV70의 로고는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4WD인지 8WD인지 모를 저런 레터링이 붙어 있는데요. 옆에는 굳이 3.5T라고 써 있습니다. 3.5T라고 굳이 써 있는 이유는 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포착된 차량 중에 별도로 3.5T가 붙은 차량이 있나 생각해보면 그런 차량이 없었던 것 같은데 3.5T라고 별도로 붙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304마력짜리 2.5L 터보, 그 다음에 210마력짜리 2.1L 디젤, 그리고 370마력짜리 그리고 370마력짜리 3.5L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2.5L 가솔린 엔진과 2.1L 디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 터보랑 나머지 파워트레인과 가격 차이가 조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까지 들어간다고요? 네, 주먹까지 들어갑니다. 저 머플러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만큼은 노말 버전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노말 버전이 낫다고 하기에는 여기 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차체가 이제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돈을 더 주고 선택해야 되는 스포츠 모델이 낫지 않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부분은 과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인상에서는 스포츠 버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돈을 더 주면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 출시하기 일주일도 안 나온 시점에서 한 번 더 실차를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댓글에서 아직까지 풀어드리지 못한 궁금증이 있죠. 이 GV70 이거 너 돈 받고 리뷰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광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 안 받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솔직한 돈 안 받은 GV70 스포츠 모델, 그러니까 외관은 풀옵션이죠. 풀옵션 모델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